이재명 후보의 자평, 개딸은 세계사적 의미. 이게 어떤 의미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지역 선거 판세는 어떨까요? 여론조사 결과 제가 직접 나가서 대형 미디어월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저희 돌직구 쇼의 자랑이죠. 대형 미디어월에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와 동향, 흐름을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뜨거운 지역은 바로 경기도입니다. 최근 실시된 경기도지사 지지율 바로 보죠. 김은혜 후보가 40.5%, 중앙일보 한국갤럽 실시 결과 김동연 후보는 38.1%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김은혜, 김동연, 박빙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0.5 대 38.1, 2%가 채 차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입니다. 자, 이번에 매일경제와 MBN 여론조사 결과 김은혜 36.4, 김동연 45.1, 경기도 선거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 선거는 어떨지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좀 다릅니다.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56.5, 송영길 31.4%. 서울시장은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 시장이 큰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내친 김에 인천시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은 민주당의 강세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인천시장 후보는 유정복 후보가 45.8%, 그리고 박남춘 후보가 32.9%로 인천시장 여론 지형도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지역이 상당히 뜨거운데 일산, 김연아 전 의원님, 네. 일산 사시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 선거가 만만치 않겠어요? 네, 고양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한테 졌던 지역입니다. 워낙 또 민주당 그 기반도 단단한 지역이었고요. 또 정의당도 좀 굉장히 그 지역 안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배출한 그런 지역인데, 경기도 일산, 고양시도 조금 변화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2년 동안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이 지역들을 거의 뭐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사이에 지역이 뭐가 달라졌느냐, 어떤 게 변화가 되었느냐, 정치적으로 어떤 소득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불만이 있고요. 또 이참에 좀 양쪽의 균형적인 모습을, 견제와 또 경쟁을 통해서 좀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뽑자고 하는 여론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졌던 그 지지율이 지금 꾸준히 박빙의 상황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데요. 아마 경기도 고양시의 승패가 저는 경기도 전체의 승패하고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가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지금 곳곳에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민주당의 성비와 관련된 오락가락한 행보가 그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적반무치다 이렇게 공격했군요. 들어보시죠. 어떻게 이 도둑들이 도둑이라고 감히 이렇게 덮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적반무치당이라고. 적반하장 후한무치 줄여가지고 적반무치당. 화천대유에서 돈 받아먹은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반무치당이다라고 국민의힘을 맹공격했습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기세가 그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저희 돌직구쇼 멤버죠. 도둑놈이 큰 소리치고 죄 지은 놈이 성내던 불공정의 흑역사는 이제 끝났다. 도둑이 도리어 성내는 법. 이재명 분당구민 심판 두려워 경기도망지사를 자처했다라고 역시 강하게 맞불을 놨습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민주당 보러 받아라 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향후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불체포 특권 마음대로 발의 못하게 이거 개정하겠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선 겁니다. 국회의원 방탄 내려놓기, 민주당 이재명 적극 협조하라.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은 경우엔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 체표 지원을 방탄을 원천 차단하겠다. 무기명 투표에서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도 알 수 있게 기명 투표를 아예 전환하겠다. 그러면은 방탄을 두둔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SNS에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대장동 억울하면 이거 개정안 찬성하라라고 도발을 나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이 돈 받아먹은 거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도둑놈이 성낸다. 그러면 방탄 내려놓을 수 있냐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안철수, 김은혜 두 후보까지 나서서 이재명 후보를 협공했습니다. 성남의 배트맨 조커 얘기도 나왔다는데 들어보시죠. 이곳 성남은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담시의 시민은 피해자입니다. 공영개발에 탈을 쓴 채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성남의 조커가 누굽니까? 분양가 상한제 비켜간 앞비싼 아파트에 발대를 꽂아서 부동산 특권 카르텔에게 1조의 이익을 몰아준 성남의 조커가 누굽니까? 대장동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님과 손잡고 반드시 경기도민의 것은 경기도민에게, 박탈당한 권리는 경기도민에게 돌려주면서 경기도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도, 인천 계양을 선거도, 경기도 선거도, 분당 선거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군요.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지지 여성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별명이 이제 개딸입니다. 요게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대한 벽들을 넘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많은 동지들이 우리 개딸, 양아들님, 개이모님, 개삼촌, 심지어 개할머니까지 이렇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궁금한데 개딸이 무슨 뜻입니까, 손 변호사님? 세계사적인 의미도 있고 뭐 개혁의 딸도 있고 이제 강아지처럼 좀 잘 이렇게 그 활동적인 이런 모습도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좀 익숙하지 않고 생경한 단어다 보니까 일단 우리 아들들, 미성년자들이 욕하거나 좀 비속었을 때 앞에 개자 붙이잖아요. 예. 사실은 조금 반감이 드는 언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계사적인 의미고 좋은 의미가 있다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팬덤에서 개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지만, 항상 정치는 중도를 바라보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니까 그냥 일견 조금 국민을 좀 비하하거나 뭔가 동물에 비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격상하는 단어를 다시 창조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저희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도착해서 여야 대표와 김치찌개 소주 회동은 무산됐지만 국회에서는 회동하거든요. 그 모습과 시정연설까지 모두 다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